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산이 많았고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바로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며.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일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내가 했는데 어떻게 반발해? 이제 KB 시세의 낮은 거, 중간값, 높은 값이 있잖아요. 보통 KB 시세의 중간값으로 합의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이선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원의 김학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8년차 변호사이고요. 이제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또 냉정하고 정확한 상담을 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재산 분할 문제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사건일까요? 이제 이 재산 분할은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일단 전제를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특히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뭐 남자가 집을 해온다 이런 게 강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한쪽이 집을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같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워낙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의 사건은 이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강남 아파트가 공동 명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산 분할이 어려워진 그런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부부는 이제 몇 년 차 부부였을까요? 일단은 저희 의뢰인은 남성분이셨고 두 분은 30년 차가 된 이제 50대 부부셨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부부는 두 분 다 전문직이셨고 이제 자녀들도 굉장히 다 잘 키워놓으신, 그러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인데요. 이제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워낙에 이제 열심히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소홀해졌고 이제 애정이 좀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점을 합의를 하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황혼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젊으셨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마음이 흩어지시고 옅어지셔가지고 온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혼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다퉈서 뭐 이제 너랑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나쁘게 이혼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산이 많았고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바로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온. 공동재산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공동재산이 있으면은 이제 공동 명의로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법원이 공동 명의를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공동 명의는 남남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속에 상속이 되고 뭐 이제 지분 일부가 팔리고 하면서 부동산을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하거나 토지를 이제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뭐 누구한테 임대를 주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또 이제 그러면 임대료를 받은 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도 또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워낙에 이런 다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거를 둘 만큼 이제 공동 명의로 있을 때 이제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공동 명의는 남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를 갖고 있는데 이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 명의를 이제 정리를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경우가 있냐면은 그래 너네 둘 다 기여도 반반 오케이 인정할게. 근데 부동산 공동 명의도 반반이네. 그러면은 각자 이미 반반씩 갖고 있으니까 공동 명의 한 채로 헤어져.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혼을 해도 이제 아파트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그 사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된 이유는 둘이 맞벌이였지만 이제 여자분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버셨어요. 근데 알겠지만 뭐 맞벌이를 해도 결국 여자분이 가사든 육아든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는 반반 재산 분할은 싫다. 내가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재산을 둘이 벌어서 형성하시게 되면 거의 다 반반 재산 분할이 돼요. 또 30년을 만나셨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뭐 상속으로 엄청나게 큰 재산을 받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벌어서 재산을 형성하셨으면 거의 다 반반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일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내가 했는데 어떻게
반반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송이 된 거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 명의를 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워낙에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송에 갔지만 돌고 돌아서 협의를 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고 다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자기의 2분의 1 지분을 파는 형식으로. 네, 그게 가장 간명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지분을 넘겼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처음엔 과정이 복잡했는데 이게 강남의 아파트고 이제 당시에는 막 부동산 시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돈 더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반값 주고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많이 다투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내분이 좀 남편분한테 호소를 했어요. 이제 아니 돈도 사실은 내가 많이 벌었고 내가 자녀도 키우고 집안일도 했다. 아무리 법적으로 반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거를 반만 가져가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냐라고 해서 좀 남편분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러면은 내가 반 좀 안 되는 가격에 이 지분을 팔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남편분이 이제 반이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이 지분을 넘기고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금액은 이제 합의 당시에 시가로 정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합의 당시에 결국 합의를 하는 거지만 결국 한쪽의 지분을 한쪽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합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가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KB 시세의 낮은 거, 중간값, 높은 값이 있잖아요. 보통 KB 시세의 중간값으로 합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결국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막 엄청나게 상승하는 시기여서 남편분께서는 이제 2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이제 지분을 넘기셨는데 이제 그 후에 고점을 찍고 부동산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시면은 남편분께서 고점에서 살짝 깎아서 잘 파신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합의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후에는 알 수 없게 되는 거라서 재산 그렇습니다. 분할을 잘 하신 네,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 금액이 변동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재산 분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판결을 하기 직전의 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1년 이상이 가는 소송이고 그동안 집값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이랑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즉 판결 직전의 시세를 기준으로 딱 잡아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집값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소송이 1심에서 딱 끝나는 경우는 없고 이제 2심까지 가서 굉장히 길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왜냐하면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을 가지고 이제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항소를 해서 시간을 벌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판결 직전이 되면은 집값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분할해 줘야 될 금액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제 분할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항소를 하시고 또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제 분할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항소를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얼마 있지만 뭐 시간을 끌다 보면 집값이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든 아니면 올라가든 변동이 심한 폭에서는, 그러니까 심한 때에는 이제 한 번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없고 꼭 항소해서 시간을 계속 끌게 돼요. 오늘은 김학경 변호사님과 함께 공동명의 재산 분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